ベントリーで先ほど走って韓国では想像できないですよ。私も見たことないです。今回ベントリーが今までとは全く違う姿を見せてくれるそうです。それで私は今日本の側近に来てみました。曲がり川クラブです。자,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 말씀드리는 데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EV 모드로 달리고 있어요. EV 모드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느낌, 조용하네요. 예, 상당히 조용합니다. 조용한 감각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, 이 타이어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올라오는 소리는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차, 럭셔리 차가 강조해야 될, 전달해야 할 정숙성 부분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브레이크 시스템 전자식이 이용이 됐는데 기존에서 느꼈던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 없이, 흔히 말해서 이제 좀 고무공 받는 그런 느낌이 없이 직관적인 브레이크 페달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. 이 스티어링에서 느껴지는 이런 온센터 감각도 좋고, 여기서 느껴지는 좀 안정적인 느낌은 확실히 좀 벤틀리가 추구한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네요. 자, 현재는 벤틀리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 스티어링 휠도 조금 묵직하면서 이 컨티넨탈 GT가 추구하는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. 전륜축이 빠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으면서도 이 후륜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준다는 느낌이 좀 더 받고 있어요. 확실히 그 벤틀리가 추구하는 럭셔리 더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후륜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이때 느껴지는 느낌도 그냥 좀 직설적이다 그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. 잘 나가긴 하네요. 잘 나가긴 합니다. 처음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이 차가 무슨 780마력이 넘어 하는 그런 느낌이 났었거든요. 하지만 계기판을 본 순간 이미 시속 200km를 넘었습니다.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감, 체감이 조금은 낮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속도 상승이 빠르다는 점,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전기 모터가 굉장히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. 자, 브레이크 시스템 충분히 믿을만하고 굉장히 보기에도 굉장히 큰 그런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쓰였는데 열을 받으니까 확실히 좀 듬직한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현재처럼 연석을 밟았는데 승차감이 좋아요.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거의 럭셔리하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럭셔리한 차에 여기에 고성능을 어떻게 녹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. 자, 다음 랩부터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두고 조금은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. 어느 정도 좀 벤틀리에서 이제 5위 타이어로 적용이 된 만큼 성능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아쉽지만은 조금은 제한적인 타이어 그립 성능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차의 무게가 2.5톤이 넘기 때문일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4륜 고동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전후 무게 배분이 49대 51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민첩성을 조금은 겸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는 것은 코너에서 조금 제한적인 속도를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탈출할 때 빠른 탈출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스포츠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지금 이 배기 사운드가 벤틀리만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벤틀리 노트라고도 불리는데 좀 옛날 차에서 느껴질 그런 툴툴거리는 소리와 함께 8기통 사운드를 굉장히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.
자, 벤틀리 컨티넨탈 GT 신형 모델에 대한 성격을 어느 정도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컨티넨탈 GT는 항상 스포티함에서 좀 멀었고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줄만 알았던 이번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이 스포티함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. 차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민첩해진 것도 있고, 여기에 더불어서 강력한 성능으로 가속 성능을 또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도 꾸준히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정숙한 운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순히 어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, 새로운 셰시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이 아니라, 이런 성격적으로 벤틀리만의 튜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네요. 자, 한 번 더 주행의 기회를 얻었습니다. 이때 최대한 빨리 더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게요. 자, 변속기가 상당히 빠릅니다. 포르쉐에서 느껴지는 8단 듀얼 클러치예요. 포르쉐에서 느껴지는 그런 팡팡 때려주는 느낌 대신에 좀 부드러움을 많이 추구를 하긴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고 질격적인 느낌은 상당히 잘 전달을 해줍니다. 이것이 이제 운전을 했을 때 역시 좀 벤틀리는 좀 다르다, 좀 럭셔리하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. 완벽한 스포티함보다는 조금은 이 럭셔리한 부분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춘 모습이에요. 하지만 막상 달리게 되면 강력한 또 가속 성능도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이면 성능, 내구성이면 내구성, 그리고 런시 컨트롤을 또 굉장히 자유롭게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. 한 가지 더, 3세대 모델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완전히 새롭게 변경된 셰시 시스템을 들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48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액티브 안티롤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. 덕분에 이 차를 이게 여러 가지로 좀 흔들어 봤을 때 좀 수평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가더라도 차량의 어떤 롤을 좀 제어하기보다는 좀 뒤가 조금 더 흐름으로써 요 모멘트를 좀 살리는 그런 성격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 난이도 부분에서도 조금은 더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차량의 범용성을 높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여러 사람이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고성능 럭셔리 스포츠 투어러라고 보는 것이 아마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차를 한마디 단어로 정의를 하면 전 과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. 처음에 봤을 때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모든 것이 좀 화려하고 좀 지나치게 강력하고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, 이것이 바로 럭셔리거든요. 럭셔리라는 것은 사치스러움을 많이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. 누가 보더라도 이 차는 고급스럽다, 강력하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벤틀리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좀 지위를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말 또 이만한 차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. 비단 과거에는 좀 어떤 상징적인 요소의 컨티넨탈 GT의 성격을 많이 가졌다면, 이제는 좀 주행 다이내믹스 부분에서도 절대로 이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한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한 것이 이번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아닌가 싶습니다. 간단히 4세대 컨티넨탈 GT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호랑이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. 현재 보시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호랑이 눈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하고요. 이 위쪽에는 이제 크리스탈 형상을 본따서 예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, 밑에 있는 이런 조각적인 요소들, 이것은 이제 스피드 모델, 고성능 모델에만 적용되는 사양이라고 하네요. 새롭게 디자인된 이 22인치 휠도 이제 호랑이가 발톱으로 움켜쥐면서 땅을 박차고 가는 그런 모습을 또 형상화시켰다고 합니다. 뒷모습의 가장 큰 차이라면 새로운 리어램프가 적용이 됐다는 것인데, 보석을 형상화시킨 디자인이 안쪽으로 적용이 됐고, 빛이 들어오면 또 마그마가 흐르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, 실내 모습은 사실상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. 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미 이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럭셔리하기 때문에 크게 바꿀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네요. 자, 전체적으로 보면 신형
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를 한 번 더 강화시킨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8기통 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을 적용을 시켰는데 일단 여기서만 600마력을 만들어내고요. 여기에다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를 통해서 또 190마력을 추가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덕분에 시스템 출력은 782마력, 최대 토크는 102.05kgm/m를 만들어내고요. 흥미로운 부분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. 이 트렁크 끝부분에 배터리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 배터리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. 26kWh 정도의 용량을 갖습니다. 물론 여기서 실질적인 가용 용량으로 따지면 대략 21kWh 정도가 되고요. 근데 그 배터리를 일반적으로는 뒷좌석 시트 밑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이번 신형 컨티넨탈 GT는 트렁크 밑에 부분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. 그 덕분에 트렁크 사이즈는 조금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전후 무게 배분이 이제 49대 51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, 비록 이 때문에 약 200kg의 무게가 뒤쪽에 실리긴 했지만 무게 증가로 인한 아쉬움보다는 이 무게 배분에 의한 이 운동성 강화가 이번에 운전하면서 가장 느껴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간 덕분에 이 WLTP 기준으로 전기 모터만으로 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. 아마 국내에서 인증을 받더라도 대략 50km 전후에 주행거리를 인증받을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일상 출퇴근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고요. 그보다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 이 리젠, 이 운전을 하면서 충전을 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. 전기 모드로도 주행을 하다가도 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주행을 하면 다시 또 금방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차기도 했거든요. 충분한 좀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차지 모드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 엔진을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것인데 약 1시간 30분 정도면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불편하게 충전하는 부분 없이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조금은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번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앞으로 더 럭셔리하고 더 재밌는 희소성 있는 차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요.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잘 만들었어.